R은 얼마하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써도 되고요. 두 번째로 AN이 0이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AN이 0이면 등비수열은 수렴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등비급수만 그래요. 뭐 그냥 이 말을 뺐으면 이건 틀린 말이어야 되지. 발레가 엄청 많아.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풀었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 사람들은 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자꾸 더하면 자꾸 커져요. 이거는. 점점점 뒤에가 0이 되어 가긴 하는데 있잖아. 자꾸 커져요. 즉 뒷공무니가 0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수렴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적은 없어. 거꾸로 배운 적은 있죠.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수렴을 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꽁무니가 뭐여야 된다? 0이었어야 된다. 이 말은 확실하지만 0이라고 해서 전부 다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발산하는 경우도 얘처럼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야. 수렴하면 0이 되는 게 맞아. 그렇지만 0이 되면 발산 또는 수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잠깐만.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래서 요건 일단 근데 등비 수열일 때는 맞는 얘기죠. 등비 수열일 때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등비 수열일 때 AN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등비 수열이 점점 작아져. 등비 수열은 항상 AN이 0일 때만 우리가 계산했었다고. 이런 등비 수열이 있으면 1 빼기 R분의 A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한급수는 항상 수렴합니다. 근데 R이 1과 빼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R이 그러니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R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곱할수록 점점 0이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등비수열만큼은 이 얘기가 맞는 얘기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 디귿에서는 얘네 둘이 발산하면 더하면 절대 0 될 수 없다. 자, 발산하게 되면 얘의 공비가 3, 얘의 공비가 마이너스 3 발산해요. 근데 더하면 0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점이 똑같은 경우에 출발이 A이고 공비가 3 빼기 3인 경우에는 더했을 때 0이 잠깐만. 이거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하네. 이제 보니까 이 모델로 설명하면 되겠다. 자, 요 첫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은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같은 사람 둘이 모였어요. 계속 빼기 1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은 맞고 발산하죠. 하지만 둘을 차근차근 더하면 어떻게 돼? 0, 0, 0, 0, 0이니까 답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각각 수렴하면 이 사람도 수렴이고 이 사람도 수렴이면요. 자, 수렴하는 두 사람은 더하기 빼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곱하기 나누기도 해도 돼요. 그래도 다 수렴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붉은색 사람에서 파란색을 뺄 거야. 빼면 AN이 날아가고 BN만 남는단 말이야. 빼기 했지만 수렴이야 아니야? 수렴이죠. 네, 수렴이에요. 알겠습니까? 수렴입니다. AN과 BN이 각각 알파와 베타에 수렴하면 AN과 BN이 알파와, 그러니까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인 거야. 두 개를 곱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올까? 즉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것처럼 답이 나올까? 얘는 알파였고 얘는 베타다?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이런 계산은 없어요. 곱하기 시그마가 있을 때는 얘네들을 그렇게 곱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이미 이제 계산 규칙 자체를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원래는 반대되는 예를 하나 골라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근데 뭐 아무거나 좀 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아무거나라는 건 뭐 AN을 3의 n분의 1로 놓고 BN을 5의 n분의 1로 한번 놔봐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거야. 직접 계산해보면. 그럼 AN, BN은 어떻게 돼요? 15n제곱분의 1이 되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랍니다. 알겠니? AN, BN이 수렴한다. AN, BN이 수렴한다. 그럼 리밋 AN, BN은 당연히 0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A는 0이 아니래요. 오, 얘는 0이 아니래. 근데 답은 0이 돼야 되는걸? 그지? 답은 0이 돼야 되는걸? 그럼 뭐가? BN이 0이어야 되겠지?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발레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곱하면 0이 되긴 하는데, 곱해서 0이 되긴 하는데, AN이 0이 아니면 BN은 0이 아니어도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나? 자,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어때? 요게 0이 되긴 하고 AN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0이 아니라고는 했는데 수렴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발산이라고 말한 적도 없죠. 그죠?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4나 5나 6이 나왔다면 0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때는 얘가 수렴인데 0이 아닌 뭐 4, 5, 6, 7 이런 거면 B가 0이어야 돼요. 꼭 3 곱하기 0이 0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AN이 0이 아닌데 발산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0은 아닌데 발산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 0, 1, 0, 1, 0 하는 그런 사람이 AN이었다 치자. 그러면 BN이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런 얘기는 아예 없잖아. 그러면 보조를 맞춰서 0, 1, 0, 1, 0, 1 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긴 돼. 0이 되긴 됐는데 BN이 0은 아니죠. BN이 0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고, 즉 AN, BN의 극한이 0이 된다 하고 AN이 0이 아니라 해서 최다 BN은 다 0이었어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린 수업을 했으니까 대표 발레로 쌤이 1 빼기 1 이런 거 많이 씁니다. 10, 10 이런 거 많이 써요. 이걸 알고 문제를 좀 풀어간다면 좋겠어.